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행렬의 연산을 갖다가 좀 객체지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14번째, 우리 강의 자료에 있는 14번째 프로그램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매트릭스 프로그램 클래스 만든 것 중에서 좀 보완할 부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아직 미완성인 부분들 추가를 해가지고선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제 14번째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한번 조치를 할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금 인티저의 2000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더블 넘버의 2000별로 만드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더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입력해서 집어넣을 때도 나중에 더블을 갖다가 이제 입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C샵에서는 2차원별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변별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원별을 만들어 쓰는 게 효율적인 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맞긴 한데, 그런데 이제 문법이 아, 꺽쇠가루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 하는 겁니다. 자바에서도 그렇게 꺽쇠가루를 열고 닫는 거로 가변별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가변별로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스턴시에이션 이 가변별을 초기화시키는 방법도 좀 다르죠, 그죠? 원래 이렇게 아까 있었던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별로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못하고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 해야지 되죠, 그죠? 가변별 더블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어레이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2차 배열을 갖다가 가변 배열 스타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자바 스타일 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는 게 이제 자바 스타일 코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그냥 C샵 스타일의 2차 배열을 써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 디폴트 컨스트럭터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실질적으로 뭐 사용될 여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웬만한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영행 0열짜리 매트릭스가 별로 의미는 없겠죠, 그죠? 포인터는 널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매트릭스 프로그래밍, 이 매트릭스 클래스를 차후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하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기 protected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이제 붙이면은 나중에 상속 사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당장에 설명을 안 하고 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기 바랍니다. 프로텍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은 차후에 내가 이거 재사용을 하면서
여기 실수 값들을 갖다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있어가지고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정보를 기록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멤버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이라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까지 이제 표현할 건가 숫자를 나타낼 건가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소수점 이하 사용을 안 할 때 이렇게 0이라고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변별로 사용하는 거로 지금 바꿨고 이제 생성하는 부분 바꿨으니까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mptr i,j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가변별 스타일이니까 여기다가 ij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용할 때마다 콤마 대신에 ij 이렇게 써줘야 되고 요게 이제 차후에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바꾼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라이 함수 있는 데까지 요거 배열 엘리먼트 나타내는 표기법들을 다 바꿨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배열의 매트릭스의 값들을 쭉 명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들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입력 창이라든지 아니면 파일로부터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무슨 함수냐면은 조금 전에 명시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입력으로부터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 함수를 readline, read data from conso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x.read data from console. 자, 마찬가지로 요 y 입력할 때도 read data from console 이렇게 만들면은 사용하기가 편할 거다 하는 거죠. W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read data from console 함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여야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로우 값이랑 그 다음에 컬럼 값을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인티저 로우. 자, mrow, mcolumn, mptr을 바로 써도 되는데 이 단어가 좀 기니까 그냥 이 레퍼런스 값들을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이거 이게 포멀 파라미터를 로컬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그죠? 이중 루프를 돌면서 이제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사용자한테 데이터 자, 뭐가 출력되는가 잘 보세요. 데이터라고 하는 글자하고 이제 숫자가 나야겠죠. 그죠? IJ 번째 있는 게 뭐냐. 여기다 이제 사용자가 쳐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어가지고 더블로 이제 타입 패턴을 해줍니다. 형을 변환해주고 그렇게 형 변환된 더블 숫자가 PIJ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데이터.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저기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주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는데 요거 주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무슨 데이터를 쳐야 될 건가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뭘 쳐라 이렇게 그 글자를 써주는 게 아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console write line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X 매트릭스를 쳐라라고 여기다 이제 삼행사열 쳐라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삼행사열짜리를 쳐라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입력할 때 좀 덜 헷갈릴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Y 매트릭스 또 삼행사열짜리 치고 그 다음에 W 매트릭스 4행 2열짜리를 쳐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조금 입력하기가 여기 편할 거다 하는 겁니다. 3행 4열 그냥 막 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Y 매트릭스 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W 매트릭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제 X 매트릭스 친 거, Y 매트릭스 친 거. 그래서 얘네를 더한 거죠. 얘네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뺀 거. 그 다음에 곱한 거.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이렇게 가지고선 계산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그 객체의 결과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X 프린트, Y 프린트, 뭐 Z 프린트 이렇게 함수를 쓰질 않고 toString 함수를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쓰는 대신에 어떻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는 겁니까? 이렇게 쓰는 대신에 console.writeLine x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toString 사용법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쓰게 되면 x 값이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y를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y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두 줄을 치는 대신에.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Z 출력하는 대신에 스트링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뺄셈한 결과, 자, 곱셈한 결과, 그 다음에 X랑 W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곱셈한 결과, 매트릭스 곱셈한 결과, Z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코딩하는 게 더 객체지향스럽다 하는 겁니다. 객체지향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스트링 함수를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번 실행시켜 보겠어요. 자, 나왔더니 뭐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투스트링 함수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객체의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요거 나오게 하려면은 내가 투스트링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오브젝트 클래스 설명할 때 그 투스트링 함수 만드는 법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일단 퍼블릭 이에이지 되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에 되죠. 그죠?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스트링 to string.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 toString 함수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만드는 방법이 거의 프린트 함수랑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프린트 함수 이중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쭉 라이트 라인을 했는데 이거 비슷한 골격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자열 만들기 위해서 string temp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을 한번 만들어요. 여기다가 뭔가 계속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추가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줄 대신에 템프에다가 템프 플러스 mptr ij 플러스 빈칸 하나, 이렇게 마치 이 출력해야 될 내용을 출력해야 되는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줄 바꿔야지 되죠. 그죠? 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템프는 템프 플러스 뉴 라인을 해주면은 줄 바꿈이 스트링으로 만들어져서 붙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게 필요 없는데, 여기 한 줄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보기가 싫었죠. 그죠? 이게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줄 더 뉴라인을 붙이도록 합시다. 한 줄 더 뉴라인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temp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toString 함수 구현한 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거의 뭐랑 똑같습니까? 프린트하는 행위랑 거의 똑같죠. 그죠? 프린트는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는 거고, 이 toString은 내가 출력해야 될 내용을 이 스트링으로 쭉 모아가지고서 이제 스트링 객체를 돌려주는 거다. 스트링 레퍼런스를 돌려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쨌거나 이렇게 쭉 결과값이 나오면서 일처리가 됐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매트릭스의 기본 골격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한 내용은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이제 원본 프로그램, 우리 강의 자료에 있었던 원본 프로그램, 이 매트릭스 클래스 만들어 보기 있었던 이 14번째 프로그램, 요걸 갖다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강의 자료에 있는 14번째 프로그램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온 겁니다.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실행부터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더니 2차원 배열 2개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네요. 자, 2차원 배열 2개를 입력하면, 자, 행값은 몇 자. 내가 이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다. 행값은. 아까는 내가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3행 4열로 고정시켰었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행렬은 매트릭스는 다 다이내믹 로케이션 할 거기 때문에 몇 행 몇 열을 할 건가는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2행 4열로 해봅시다. 너무 길면 좀 귀찮으니까. 2행 4열. 자, 2행 4열이면은 8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요 지금 방금 집어넣은 A행열의 값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렬 B에 들어갈 내용들을 또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1, 1, 1, 2, 2, 2, 2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되고 B라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되는데 A 더하기 B 한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하고 지금 출력돼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을 하려면은 얘에 대해서 행렬의 곱을 하면 2행 4열이니까 4행으로 시작하는 행렬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4행 3열짜리 이 4행은 곱셈을 하기 위해서 4행짜리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4행 3열 4, 3, 10이니까 12개가 필요해요. 12개는 넣어야 되네요. 그죠? 1, 1, 2, 2, 1, 2, 내가 너무 빨리 쳤네요. 너무 빨리 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났더니 행렬 곱셈만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거고 내가 이제 컴파일러를 안 낳고 됐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일처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내가 일단 요거 콘솔에서 리드 라인 하고 난 다음에 파스 인티저 하는 행위가 자꾸 귀찮아가지고 리드 인티저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스테이틱 함수로. 그래서 자, 우리 실행했던 그 내용 한번 봅시다. 2차원 배열 2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행값 얼마요 한 다음에 입력 들어왔었죠. 그죠? 그거를 리드 인티저로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열 값은 얼마인가요 해가지고 또 리드 인티저 해가지고 n 받았죠. 그죠? 그래서 m행 n열짜리 이제 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를 만드는데 m행 n열짜리를 만든다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한 거다는 겁니다. 이게 굳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상황에 따라서 아무 변수나 이렇게 들어가게 어떤 행렬의 크기를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요걸 갖다 입력 받을 때 한 가지 하는 방법은 set 함수를 쓰는 거다 하는 거죠. i번째, j번째에다가 x를 넣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for loop를 2번 써가지고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a에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write line 해가지고 to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a 행렬 값을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행위가 좀 불편하니까 뭘 만들었을까? read data from console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read data from console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될 행위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행렬에 들어가는 내용 값들을 다 출력을 했습니다. 자, x라고 하는 행렬을 만드는데 a add b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a add b 한 결과를 이제 x로 출력을 해서 나온 겁니다. 자, 행렬의 곱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는 거 누차 얘기를 했었고, 자, 행렬의 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n행, 저기 위에서 만들었던 행렬의 열과 크기가 똑같은 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만들어서 4행 3열짜리를 우리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read data from console에서 입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m multiply c 이래가지고 곱셈 결과 출력했고,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숫자 곱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내가 설명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떤 행렬에 대해서 어사인먼트 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어떤 매트릭스 A에다가 B를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A에다가 B를 넣어라. 이거 보통 어사인먼트 문이죠, 그죠? 보통 위에 여기 매트릭스 A가 있고 매트릭스 B가 있다 그랬을 때, 매트릭스 A랑 매트릭스 B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A가 레퍼런스고 B가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있는 주소값이 A로 복사가 됩니다. 주소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똑같은 기억 장소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같은 걸 가리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쉘로우 카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쉘로우 카피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렬 객체를 두 개의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요거 한번 내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설명한 행렬의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봅시다. 보면은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 매트릭스의 데이터 멤버가 몇 개가 있었어요. 매트릭스의 데이터 멤버가 MPTR. 이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MPTR, Mrow, Mcolumn, Mprecision 이렇게 네 개가 매트릭스의 기본 정보였었죠, 그죠? 매트릭스의 기본 데이터 멤버였었고, 이걸 가변별로 만들어줬을 때 더블 포인터의 어레이, 더블 레퍼런스의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계속 더블 어레이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행렬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행렬을 위한 객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에 이제 B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때, B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B가 실체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B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복사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가리키게 되고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B 값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랬을 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B의 어떤 요 부분, B의 00, B의 01에다가 여기 2가 있는 값을 5로 바꿔라 라고 한 다음에 A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A 값도 여기 똑같은 기억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요분의 값이 이제 5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어떤 객체의 값을 공유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갖다 우리가 쉘로 카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쉘로 카피의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 말고 또 이렇게 할 경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A에다가 B를 복사를 하는데, B에 있는 모든 내용이 4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모든 내용이 만들어진 곳을 A가 가리키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사이먼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줬냐면은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B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매트릭스 객체를 4번을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이 똑같게 만든 다음에 그걸 A가 가리키게 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딥 카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쉘로 카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딥 카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함수를 어디다 만들었느냐? 위에다가 쭉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매트릭스의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포멀 파라미터로 다른 매트릭스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매트릭스 들어오는 그 매트릭스를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려줍니다. 뭐 자기 자신을 돌려주는 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보이드나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복사를 한다는 거죠. 복사를 하게 되고 요 카피 함수를 위에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매트릭스를 복사를 한다는 행위는 뭐냐? 내 행과 컬럼의 크기는 여기 복사 대상이 되는 매트릭스의 행과 컬럼의 크기랑 똑같아야 되겠죠. 옮기고 프리시즌 똑같이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포인터 어레이도 복사를 하고 포인터 어레이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주고 그 행렬들을 저장할 그 행렬의 값을 저장할 그 더블 넘버의 어레이들을 이제 로우만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나서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원본 매트릭스에 있는 ij 값을 내 자신의 ij로 다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를 갖다가 딥 카피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딥 카피를 하게 되면 그 카피하는 과정에서 얘도 복사가 되고 복사가 되고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따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또 따로 다 만들어지고 얘네들도 다 따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얘네들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얘네들도 이렇게 복사가 되고 이것도 복사, 이것도 복사, 값들도 다 복사가 되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덩어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덩어리가 통째로 그대로 또 만들어져 가지고 통째로 만들어집니다. 통째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치를 누가 가리킨다는 겁니까? 그 레퍼런스 위치를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set 함수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set 함수 디카피하는 거 A에다가 B를 복사를 해라. 그러니까 assignment A에다가 B를 세팅해라 라고 하는 거의 의미인데 결국은 B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A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상황이 된다 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이 매트릭스 가리키고 있고 또 A가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값을 갖고 있는데 원본 매트릭스에 있는 내용이라 여기 보면 9, 10, 11, 12 이렇게 있죠. 9, 10, 11, 12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 매트릭스 결과값을 이제 보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쉘로 카피를 하는 경우, 딥 카피를 하는 경우 용도가 다 다릅니다. 용도가 다르고 둘 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쩌거나 두 가지 스타일의 복사를 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딥 카피를 하는 기능을 갖다가 짬짬이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다. 보통 그건 자바에서는 클론이다라고 보통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객체 희병역에 할당된 객체 원본을 그대로 내용이 같도록 기억 장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같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웬만한 클래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14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set 함수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